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와 한국의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항상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몇 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당연하다고 여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당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일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알자와이리 마을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여기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물탱크 트럭이 가끔 마을에 오지만 그건 돈이 있는 집만 살 수 있는 사치였어요.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남동생 카림과 함께 몇 시간씩 걸어가야 했어요. 그 길 끝에는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의 물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먼저 와서 물을 떠가면 남은 건 흙탕물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레일라, 누나 너무 힘들어. 카림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씩 걸으면 입안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손끝마저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어릴 땐 가끔 투정을 부렸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신이 정한 운명이야. 그게 우리 마을의 현실이었어요. 누군가는 운명이라 했고 누군가는 사막에서 사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바닥이 드러난 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까? 물은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더 먼 곳까지 물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 속 세상은 달랐어요. 거기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어느 날 마을에 방문한 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공부하면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그때부터 환경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유학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해외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기적적으로 유럽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외국에 가는 게 안전할까? 보수적인 마을이었기에 여자 혼자 외국에 나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꿈을 존중해 주셨어요. 레일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우리는 너를 믿어. 그렇게 저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사막의 끝자락. 그 속에서 자라난 저에게 유럽행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지만 이 마을을 잊지 않기 위해 가는 거야.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제가 도착한 곳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속가능성 도시로 유명한 이곳에서 환경공학 학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학생 기숙사 화장실에는 센서식 수세식 변기가 있었고 캠퍼스엔 빗물을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분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옆에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친구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모르겠지, 질투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 마을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연구 세미나,
심지어 주말 자원봉사 프로그램까지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의 물 관리 기술은 대부분 강우량이 충분한 지역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사막처럼 강수량이 거의 없고 지하수조차 메마른 곳에는 맞지 않았죠. 이걸로는 부족해. 사막을 위한 기술이 따로 필요해. 그때부터 저는 담소화 기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무렵 저를 지도하던 독일 교수님이 제게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일라, 너처럼 물 부족 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자가 있어. 그는 한국에서 왔고 현재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담소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단다. 그 이름은 김민지 박사.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소형 태양열 기반 역삼투압 담소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소형 태양열 기반? 이건 우리 마을에 딱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김 박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놀랄 만큼 열린 마음으로 제 의견을 들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사막에서 자란 제 경험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몇 달 후 김 박사님은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물 자원 컨퍼런스에 참석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은 태양열을 이용한 저에너지 역삼투압 방식, 배터리 없이 작동 가능한 펌프 시스템, 오염된 물질을 자동 분리하는 기술 등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최첨단 기술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레일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만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진짜 현장이 어디인지 확실해졌어. 너희 마을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바랐던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몇 개월 후 한국 연구팀과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김민지 박사와 함께 사우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고향을 찾는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희망을 실은 여정이었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 속의 먼지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돌아왔어, 카리마. 이젠 다시는 너를 물 때문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날들이 필요했어요. 김민지 박사님과 처음 연구 미팅을 했던 날도 아직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모든 여정이 진짜로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 자리는 단순한 회의라기보다는 희망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독일의 어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아시스가 사라진 마을의 현실부터 시작해서 기존 담소화 기술의 한계, 사막의 햇빛 강도,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북을 펴고 곧바로 간단한 스케치를 시작하셨어요. 레일라, 내 말대로라면 큰 플랜트는 안 돼.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겠지.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건 소형, 모듈형 시스템이야. 태양광으로 펌프를 돌리고 낮에는 생산하고 밤에는 저장하는 방식. 그분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데이터로, 기술로 대화하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메일로 도면과 기술 자료를 주고받으며 레일라 마을 모델이라는 이름의 시범 설비를 함께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의 수처리 연구팀, K-워터의 기술 자문단과 연결해 주었고 저는 사우디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해 마을의 정확한 환경 데이터, 토질 정보, 일조량 통계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대륙에 있었지만 시간대를 초월한 공동 연구가 매일 밤 진행됐습니다. 하루는 박사님과의 화상회의 도중 저는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사막도 저희 마을도 박사님 삶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었지. 몇 해 전 해외 봉사활동을 갔는데 아이들이 고인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는 걸 봤거든. 그때 결심했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그걸 만드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내 연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 그리고 레일라, 내가 그걸 증명할 사람이야. 그 말은 저를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민지 박사는 제게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삶의 멘토이자 기술을 통한 희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은 태양열 패널로 발전한 전기로 펌프와 역삼투압 장치를 가동, 모듈형 정수기로 오염된 지하수나 빗물을 담소화, 잉여물은 마을 내 오아시스 형태로 저장하여 공동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 가능, 작지만 강력하고 현지 주민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긴 준비 끝에 사우디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설비가 가동되고 처음으로 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관을 타고 흘러나오는 그 장면은 마치 기적 같았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먼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손으로 받아 얼굴에 묻혔고 곧 다른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차갑다. 냄새가 안 나. 흙맛이 없어. 진짜로. 어르신 한 분이 컵에 물을 담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은 난생 처음이구나.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아주 작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목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가네. 물이 아니라 약 같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렘 어린 눈빛으로 설비를 지켜보았고 김민지 박사님은 작은 노트를 꺼내 직접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하며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장비의 원리와 사용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햇빛이 충분할 때 가장 잘 작동해요. 물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조정되어 있고 남은 물은 저 탱크에 저장돼요.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작동된 지 이틀쯤 지나자 한 아이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을의 진료소로 데려갔지만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물 때문이래. 기계에서 나오는 거 뭔가 이상하잖아. 우린 예전 물에 익숙한데 갑자기 다른 물을 마시니 몸이 놀란 거지. 기계가 만든 물은 사람 물이 아니라니까. 저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바로 다음날 장비 수질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도 장비의 데이터를 모두 점검했지만 오염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통은 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기온 변화나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고 이 물은 WHO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수질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달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의심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장비에 흙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물이야. 예전 물은 아무리 탁해도 우린 괜찮았어. 사람들의 불안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담수화 설비에서 이상한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오류 코드가 떴고 펌프의 압력이 이상하리만치 낮아졌어요.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즉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기계 내부의 필터가 모래먼지로 인해 막혀 있었던 단순한 문제였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의 반응은 또다시 격해졌습니다. 와, 이러다 물이 멈춰버리잖아. 우린 이런 기계 없이도 수십 년을 버텼는데 이젠 이것 없인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잖아.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게 그렇지.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결국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떠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민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건강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도 곧 진료소에서 확인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신뢰를 삼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 텐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조용한 밤바람조차 저에겐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없이 머릿속에 그렸던 마을의 변화가 현실에서는 왜 이토록 거칠고 버거운 모양으로 다가오는 걸까? 김민지 박사님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일라, 우리는 기술을 설계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감정을 설계할 순 없어. 내가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더 아픈 거야. 하지만 그 사랑을 믿고 다시 보여줘야 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들한테는 어떤 설명도 안 통하는데 박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이야. 지금 필요한 건 그 물이 깨끗하다는 수치가 아니라 안심해도 된다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마을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앞이 아니라 우물 옆에서, 설비 옆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그늘 아래에서, 이제는 설명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다시 신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비가 멈춘 이후 저는 매일 마을 안을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우물 옆에 앉아 어르신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설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곁에 있으려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 지내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시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말없이 저를 지켜보던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레일라, 넌 이 마을을 떠났지만 마음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어보는 거야. 그 말은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신뢰는 기술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 김민지 박사님과 저는 시스템을 점검한 뒤 단순한 수리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설비를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5명을 선발해 기초 수처리과 교육 장비 관리 교육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여성들에게는 정수 개념과 위생 교육을 영상과 놀이를 통해 쉽게 전달했습니다. 정기 점검, 필터 교체, 탱크 세척, 전력 관리, 이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건 레일라의 기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운영하는 설비야. 그 말은 제가 수년 동안 그리던 기술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미래가 이 작은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음을 뜻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그 변화는 단지 수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물을 뜨러 가야 했던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식사를 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작은 텃밭과 가축 사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소화기 질환, 탈수 증상, 피부병 같은 건강 문제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 대신 웃음이, 의심 대신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담수화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지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유럽 대학의 환경연구진이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초기부터 협력해온 교수님들이 데이터와 주민 인터뷰를 수집해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생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사막의 기적 알자와이리 프로젝트였어요. 이 자료는 유럽 학회뿐 아니라 사우디 정부 산하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 그리고 UN 물자원기구에도 공유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저희 마을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감탄하며 말했죠. 마을의 변화는 곧바로 외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 정리한 데이터와 변화 기록은 사우디 정부에 보고되었고, 유럽 국제개발기구와 UN 물관리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산형 마이크로 담수화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사우디 내 5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한국 기술이 실제로 중동기후에 적응 가능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지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레일라 모델이라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기술은 그냥 실험실에만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냥 필요했던 곳에 필요한 걸 연결한 것뿐이에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연결한다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야. 한국 연구진과 함께 일한 경험을 가진 저는 이제 사우디 전역의 다양한 마을을 돌며 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카림이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 물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만드는 도구 같아. 누나, 나도 나중에 누나처럼 될래.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릴 적 물 한 모금에 목숨을 걸던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어릴 적 목이 타들어가던 그 길 위에서 속으로만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진짜 물을 가져올 거야. 이젠 그 꿈이 이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개발되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기술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삶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지 박사님을 비롯한 한국 연구팀, 그리고 멀리서도 함께 도와준 수많은 한국인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